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연결해서 중국의 최근 광군제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중국 광군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가 되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요게 또 하나의 이런 결과가 될 텐데요. 이번 광군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광군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소비 패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할 부분이었는데, 총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미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주문량, 거래 총액의 증가를 언급을 했고요.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거래량, 주문량을 최고치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 거래액 추정으로 작년 대비해서 2%의 증가는 수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소비자는 기존에는 고급 패턴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성비 쪽으로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소비재 구매가 감소를 하면서 반대로 생활 소비재 구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는 15일에 10월에 소비와 관련된 판매 증가율 발표가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10월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좀 이렇게 예상보다는 좀 높은 지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7% 상승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상보다 지금 광군제 소비가 둔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10월의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이미 이 광군제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높아져 있는데 이 정도의 지표 이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또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과 연결해서 조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소비 데이터가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비싼 거 샀다가 이제 좀 싼 거를 좀 많이 샀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 회복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이 광군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인 소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소비 측면에서는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산업 소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경기와 관련된 부양책 같은 경우가 소비 부분 중심으로 먼저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개인, 그다음에 산업,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경기 부양책의 실제 단행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이 연초 같은 경우에 경기와 관련된 GDP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실제 경기 부양의 가능성이 부각될 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지표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당국이 부양책을 좀 더 키워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항공주가 대표적으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통해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단의 이슈죠. 유가라든지 환율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이 탄력적이지 못했는데 지금 유가 하락 부분,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가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후면세점 관련된 종목은 글로벌 텍스크리 이런 종목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되려 주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만큼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뒤이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은 높았어요.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광군제 소비라든지 그런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실제 좀 부진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4분기의 실적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실제 경기 부양의 단행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3분기보다는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중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LCC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3분기 실적 중에 가장 호전적으로 나왔던 게 진에어라든지 에어부산, 특히 에어부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가항공을 볼 때는 긍정인데요. 여기에서 자본 이슈가 발생할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증자의 단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가능성이 낮기에 에어부산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LCC 관련된 종목들 기준을 좀 잘 잡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